네, 안녕하십니까. 빨강 더블체크맨 강부장입니다. 금일 전체 시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광판에서 나와 있듯이 2745포인트까지 올랐어요.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드는데 2800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은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 버핏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이 과일권으로 접어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상방이 무조건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하방 정도 기준 라인을 좀 잡고 가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현재 2745포인트 대비 2640포인트만 깨지지만 않는다면은 이 상방의 흐름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뭐 926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1000포인트도 돌파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926포인트에서 얼마큼 더 갈지 아니면 가격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방을 좀 잡고 가자. 889, 889포인트 889포인트 정도 밑으로만 안 깨지면은 오늘자 기준에서는 상방이 유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됐는데요. 이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기관은 이 코스닥 거래소 다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다 매도를 했다라는 게 조금 뭐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는 상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전체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과 오후로 해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00원 미만으로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당분간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 비교를 해보면은 금일 오전 11시 기준에서 보았을 때는 아침에 좀 플러스로 상당히 좀 출발했었어요. 플러스로 좀 출발하다가 한 10시쯤 돼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때 외국인의 수급이 1,500억 이상 순매도가 좀 나왔던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서서 외국인이 순매도 규모를 줄이면서 이렇게 매도 순매도 컨셉이 다시 순매수로 진행이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대를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외국인 수급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코스닥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코스닥이 오전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역시 코스피와 더불어서 플러스로 출발을 했다가 약간 약세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 거죠. 외국인 수급이 218억 정도 순매도가 나왔었어요. 예, 그런 가운데에서 5장 줄어들면서 외국인이 981억이나 순매수를 해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렇게 강세장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쪽에서는 순매도 기조를 최근에 서서히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감지가 된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제가 하단 구간 코스피는 2640포인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89포인트 하단 정도 잡고 대응하자. 현상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경계감이 최근에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항상 조심하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일자리 쇼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양책에 대한 조기 타결 기대감이 나올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1,000조 원 규모의 부양안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하고 이 공화당 지도부도 연내 타결 낙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열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그 지도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협상 재개 그리고 또 타결 낙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어요. 가장 큰 요인은 원달러 환율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건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하고 달러 약세에 의해서 당분간 외국인 매수 기조는 유지될 걸로 좀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금일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약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역시 외국인 수급이 마이너스였지만은 오후 들어서 플러스였다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오전에 좀 상승해줬던 업종 섹터를 보시게 되면 음식료 업종이 있어요. 그래서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금일 좀 어떤 긍정적인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조류 독감,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수산주가 좀 부각이 되는 하루였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엄청난 급등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주목할 수 있는 경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지업종이 좀 강했죠. 제지업종은 최근에 계속해서 시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주말에도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 더불어서 경기도 산업단지에 있는 골판지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지 관련주들, 태림 포장이라든가, 대양 재지라든가, 영풍 재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핫한 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기존 영상에서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습니다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 5G, 통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 5G 기술 사용 국가의 자국 군사 장비, 병력 파견 재검토 법안 준비 중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화웨이 기조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에릭슨, 노키아 등 통신 장비 납품 기업 수혜 전망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5G의 3차 랠리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금일 좀 핫하게 올랐던 종목 유비코스입니다. 유비코스. 그 다음에 RFHIC, KMW, 더불어서 다산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도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번 제가 이 5G 관련된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을 좀 말씀드렸죠. 세법. 정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 5G만 구축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 3% 세액공제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추가 3% 공제. 결론적으로 5G 투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장비주에 대한 기대감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모아가는 전략 현재로서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는 KMW 종목을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금일 특징주는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녹십자 랩셀이라든가 그리고 유한양행, 레이저 티닙, 병용약 FDA 허가 신청 부각에 의해서 이런 종목이 움직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존에 처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판단하면서 국내 시장 분석을 조금 해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버핏 지수라는 거거든요. 이 GDP 대비 시총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거의 117%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 과열권 기조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열권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반드시
주가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도 과일권에 들어와 있다가 언젠간 부정적인 이슈가 탁 튀어나온다면은 주가는 하방으로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 심리를 갖자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기존 영상에서 강조드렸습니다. 시젠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바이러스 종식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중국 사례로 봤을 때 최선의 방역은 대규모 진단이다 라는 취지로 봤을 때는 시젠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좀 살펴보면 아까 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코스닥 쪽에서는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 기조를 강도를 좀 낮췄고요. 낮추면서 이 플러스로 이렇게 돌려놨고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되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 오후장 마감하면서 뭐 셀트리온 등 치료제 개발 관련된 의약품 업종이 상당히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의약품이라든가 바이오 업종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내년에 또 뭐 바이오 관련된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 거니까 계절적으로도 잘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그 종목들은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총 상위 10개 종목의 상승세가 좀 뚜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상승을 해줘서 소외받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드시는데요. 순환매 관점에서 추후에 뭐 중소형주도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쏠림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배당의 계절이에요. 배당 시즌입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배당 수익률이 한 5%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17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두산 같은 경우에 가장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죠. 현대중공업지주, 효성, J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금일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KTNG, 롯데푸드 이런 종목들, GS홈쇼핑 이런 종목들도 배당 수익률 5%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하는 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제가 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특별 배당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리는 뭐 상황 그 어떤 팩터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당과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영국 화이자 백신 일반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좀 있어야 될 텐데요. 접종 시작 예정인데요. 예, 일단 뭐 8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좀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로 채운 특수 박스가 사용됐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이자 백신은 2회 접종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첫 접종을 마친 모든 사람은 3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하게 된답니다.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좀 잘 나와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외출을 하면서 거리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 소상공인 가게들이 문을 닫는 걸 좀 확인을 좀 했는데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요. 예, 모바일로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르면 8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의사의 진료를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이 부분은 뭐죠? 예,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서 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한시적이지만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허용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비대면 진료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목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제가 떨어지면은 바로 공포가 된다고 하니까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요 일정을 한번 볼게요. 수도권 사회적 거리 2.5단계 격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슈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 기 말씀드렸지만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셔야 되고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예, 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그 뭐 약간 뭐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약세가 좀 시연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엔진 고장, 엔진 고장 및 화재 위험으로 미국의 리콜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현대차에 이어서 기아차도 엔진 고장 등으로 미국 차량 29만 5천 대 리콜 예정이란 보도에 비용 등으로 실적 우려를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한 건데,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예상할 수 있는 팩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성장성에 완전하게 흠집이 가는 그러한 이슈는 좀 아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가격 조정 뒤에는 2021년 이 자동차 섹터 주목이 된다고 하니 현재 좀 약간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좀 느긋한 마음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그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주식 투자 정보를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캐치하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